그래서 아까 제가 혈관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만약에 피가 보인다면 그건 이 부위에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팔을 위로 굽혀 보세요. 이렇게 팔을 굽히면 여기가 이두근이고 여기가 삼두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다 말라 버렸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 버렸죠. 맞죠? 비뚤어졌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살짝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서 기절할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살 색칠하듯이 문질러 주면 돼요. 맞죠?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바로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지금 이렇게만 해도 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아프긴 한데 꽤 시원해요. 기절할 것 같죠? 이거 좀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혈관이 전체적으로 다 퍼진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순환이 너무 안 좋아요. 오랫동안 계속 이랬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두면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나 대상포진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아까는 순조롭다고 했잖아요. 사실 순조로운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지나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얼굴에 측두하악관절이 틀어지면 이가 많이 빠지거나 손상될 수 있고, 또 순환이 안 좋으면은 치매 같은 것도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것 좀 보세요. 네, 맞아요. 이승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격이 착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만 고생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억지로 버티면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자기 몸에 남게 돼요. 바로 이렇게요. 내 몸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봐요.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손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원래 여기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아니에요. 혈관이 다 보일 정도예요. 밖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모든 게 여기가 막혀서 그래요. 이 손가락으로 지금 소중하게 한 번씩 콕콕 찔러주고 이렇게 천천히 주물러 주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물러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좀 급한 성격이라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손가락이 뼈와 아주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주물러 주면 돼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진 않지만 꾸준히 살살 주물러 주면 역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근막이 얽히고 꼬인 부분은 찌릿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요. 찌릿한 전류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 느낌이 아주 강할 거예요. 여기 지금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뭘 해야 할까요? 전기 자극을 주고 클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주 비싼 건데 아까 갑자기 여기 나타났더니 완전히 이런 느낌이었죠? 보셨죠? 그래서 전기 자극 때문에 지금 손 상태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만약 제 손이 늙어버린다면 저는 더 일찍 치매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을 잘 관리해야 해요. 말단의 말초신경이 뇌와 정상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지금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맞죠? 그곳은 소화불량 등 여러 문제와도 크게 관련이 있어요. 만약 팔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곤란이 따르고 손가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여기요. 지금 손이 많이 뻣뻣해요. 지금은 여기만 했지만 사실 다른 부위도 다 해야 해요. 전부 다 해야 해요. 특히 새끼손가락은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손에는 3개의 신경이 있는데 정중신경, 요골신경, 그리고 척골신경이에요. 이 신경들은 배출되지만 배출 위치는 부위에 따라 다르고 변형이 있을 때 근육 부위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허리와 손가락 안쪽 이쪽 방향이에요. 걷는 동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걸음걸이에서 시작해서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끝에서부터 계속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일도 바로 여기서 막 일어났어요. 이건 폐기물이에요. 제 말은 이게 팔에 오래 붙어 있어서 한동안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이라면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손에도 오장육부에 반사구가 있어서 어떻게 그리든 그림은 다 똑같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새끼손가락이 불편한 것도 사실은 몸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새끼손가락은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돼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신호가 새끼손가락까지 전달된다면 그건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전립선이나 여성의 자궁 등 이런 부위에 문제가 있어도 여기로 반응이 나타나죠. 여기 보시면 사실 전부 얼굴의 반사구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튀어나온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이렇게 만져봐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먼저 막혀 있으면 이건 여기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림프가 막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그 결과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살짝만 건드려도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는 자신의 식단을 매우 신경 써요. 하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취미는 땀 흘리고 감상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하! 정신 차려요. 이런 상황에서는 림프액이 여기 모여서 처리돼요. 제 심장은 아픈데 여긴 아프지 않아요. 아, 저쪽으로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디로 배출될까요?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고 심장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요 갈비뼈 아래쯤에 주먹만 한 크기의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특히 최근에 백신을 맞았다면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 부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비장이 커지면 이 부위가 아플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왼쪽 갈비뼈 안쪽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부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실 농담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면 견디기 힘들 거예요.